말씀드리면 제가 사실은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의 그 민주연구원이라고 이제 거의 이제 부원장을 맡았었어요. 민주연구원의 이제 균형발전 담당 부원장이었고, 대선 때는 제가 정책본부의 부분부장이었는데, 저는 국토공간 혁신 TF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한주 원장의 특임을 받아서 국토공간 혁신 전략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저희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개념들은 대선이나 국정과제에 좀 많이 반영이 됐는데, 사실 제가 만든 공약은 공개는 안 했어요. 앞에 초임만 조금 공개가 되고, 그래서 약간 아쉬움이 좀 남았는데, 대선이 끝나고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즐겁게 찾아뵙습니다.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위원이 50명, 그리고 이제 전문위원이 100명, 그리고 행정요원이 한 150명 정도 상당히 드문데, 아시겠지만 여기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한 국정기획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라서, 제가 이제 속했던 게 정책행정국가인데, 정책행정국가 경제 1, 경제 2, 사회 1, 사회 2, 그리고 또 우리 지방 분권하고 균형 발전을 별도로 다루는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그리고 이제 10개의 TF가 2달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행정 분과 소속 위원이면서 그 안에서 또 균형발전 이제 팀장을 했었고, 또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에서는 이제 행정수도 팀장, 그리고 AITF에서는 이제 AI 정보팀장이 3개를 맡아서 제가 직업이 없다고 일을 좀 많이 시켜가지고 하루에 회의를 7시간까지 해봤습니다. 굉장히 빠듯하게 지냈었는데, 혹시 우리 언론인 여러분이 공개된 자료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행정수도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3가지 정도가 이제 담겼는데, 국정과제 1번이 개헌에 관련한 얘기예요. 우리 이재명 당시 후보께서 이제 개헌을 별도로 다루는 그 연설에서도 이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제 개헌을 하겠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개헌은 이제 국회에서, 그러니까 여야가 모여서 이제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하게 되는데,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특위에서 논의할 10개의 개헌 의제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대통령 중임제라든지 대통령 권한에 관한 얘기, 또 많이 논의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얘기고, 또 지방분권을 좀 더 실질화시키는 기부에 대한 논의를 해달라는 게 있고, 또 우리 행정수도 명문화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수도 조항을 신설한다, 이런 식으로 그때 개헌안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발전해서, 물론 이게 확정된 개헌안은 아니지만 개헌을 논의할 때 행정수도 명문화를 반드시 다뤄달라라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일종의 권고를 한 셈이죠. 저는 우리 세종시 균형발전을 생각하는 국민들한테 나름 큰 약속 아니면 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국정과제 50번으로 행정수도 세정완성이라는 별도 국정과제로 우리 행정수도 논의가 담겼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도 이제 비슷하게 출범을 했는데, 그때는 세종시와 제주도의 자치 모델 발전 뭐 이런 형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행정수도 논의가 독립적인 과제로 정리가 됐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국회하고 대통령실의 조기 이전 문제, 그리고 우리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문제, 공망 개편하는 문제하고 더불어서 행정수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고 해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추진이라고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행정수도에 관한 이제 법적 제도적 문제를 정리를 했다. 그래서 지금 행정수도 특별법은 우리 강준현 의원님 포함해서 하은하 의원님도 내셨고 여러 의안들이 있는데, 아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행정수도 특별법 만들고 이제 세 번째는 이번에 여러 부처나 아니면 다 이슈와 관련된 과제들을 중점 전략 과제라고 해서 12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12개 중에 하나가 균형 성장과 관련한 논의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행정수도에 대한 논의가 한 번 더 들어갑니다. 5극 3특이라고 부르는 우리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이 5개의 초광역 단위하고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이제 국토공간을 혁신하자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행정수도 조기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실하고 국회 이전 포함해서 거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정리를 했는데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 중추기능 완전 이전 이런 표현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수도 관련한 내용은 물론 이게 이제 계획이고 앞으로 정부가 받아서 발전을 시킬 건데 저로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담을 수 있는 대통령의 원래 약속을 거의 충실하게 좀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수기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 중에 이제 이번에는 그 특별위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국가균형 성장 특별위원회였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말을 써왔는데 제가 연초에 이제 대선 때 국토공간 혁신 TF 팀장을 맡아서 고민한 것 중에 우리가 물론 균형 발전이라는 말이 맞기는 한데 그동안 그 개념이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기회를 지방으로 분산한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무언가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것이 어떻게 지역의 마중물이 되고 이런 논의가 주됐다면 국가균형 성장이라는 개념은 기회를 서울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를 유지하게 하고 또 기회의 품질을 좀 더 발전시키자. 그래서 국가균형 성장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이번에 정립을 했어요. 이건 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이번에 국토부 1차관으로 가신 이상경 차관님하고 저하고 공동으로 국가균형 성장이라는 개념을 세웠다. 그래서 약간 좀 개인 자랑이지만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 목표에도 균형 성장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들어갔고 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균형 성장이라는 워딩을 공식적인 용어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성장이라는 용어가 발전보다는 작은 개념이지만 목표가 조금 더 뚜렷하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서울은 서울대로 문제가 지금 점점 더 심각해서 해결 어렵고 지방은 지금 소멸을 걱정할 정도 상황이니까 좀 한시적으로 국가균형 성장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일단은 지역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좀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사실 그 논의에 굉장히 보람도 있었고 저도 좀 주되게 참여했다는 보고 말씀드리고 지역 현안으로는 우리 충남의 그 산림자원연구소 문제가 국정기획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좀 제기가 됐어요. 결국은 제가 맨 마지막 날 8월 14일 날 저희 해단식 하는 날 그 여러 분과장하고 위원장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우리 박수현 국가균형 성장 특별위원장님이 좀 배려를 해주셔서 제가 마지막 날 산림자원 박물관 연구원에 대한 연구소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침 우리 박수현 위원장님도 이 얘기를 잘 아시고 또 조승래 의원님이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셨는데 조승래 의원님이 이 역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사실은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해결했어야 되는 그 과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이게 국가가 반드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좀 호응을 해줬고
대신에 일종의 권고안인데 두 가지로, 하나는 세종시는 좀 자구 노력을 좀 최선을 다해서 좀 기울여 달라. 예를 들면 제가 그 전에 세종시하고 충남도 기조실장들을 만났었는데, 충남도는 예를 들면 그게 충남도 주장에 의하면 한 3,5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인데 한 10년 정도 분납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충남도에서. 근데 아쉽지만 세종시에서는 그 재원 대책이랄까 아니면 그 공간이 어찌 보면은 우리 세종 시민들의 허파나 다름없는데, 충남도가 이 시민들의 허파를 뺀다라고 하는데 빈손으로 와서 국가가 해결해달라.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국가도 특히 기재부, 산림청, 행복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 때 세종시는 자구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 달라. 그런 식으로 보고가 정리가 됐었습니다. 제가 올해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시작하면 사실은 지난주까지 어떻게 보면 하루도 못 쉬고 일을 했는데, 저하고 우리 홍성우 의원님이 경제 2부가 참여하셨었는데, 행정수도 논의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열망하는 거, 우리 세종시민들이 잘 알고 계신 사안, 그리고 대통령의 후보 때 약속,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시민들께도 좀 요 사항 보고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제 말씀은 간단히 오글러 드리고,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먼저 질문할게요. 그 국가균형발전론에서 국가균형성장론으로 변경된 거를 이제 제가 다른 매체의 기사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해했던 게 뭐 틀리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대통령이 그 해양수산부 부산지전을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 이전 하나로 끝이다. 그리고 박수현이라든가 다른 의원들도 이제 하나로 끝난다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세종 시민들이 갖는 이제 불안감일까 의구심은 다른 논리나 또는 어떤 정권이 바뀔 경우에 다른 부처를 또 뺏갈 거 아니냐. 이거를 그 해양수산부 하나로 끝난다는 어떤 원칙론 논리라고 할까요? 이게 그 전달이 안 돼요. 저도 사실은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이거 하나로만 끝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좀 어떤 논리적 이해, 좀 이걸로만 끝난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논리가 있는지 좀.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대전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 저는 좀 양해 내지 부탁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부울경 지역이 사실은 지역 소멸이나 아니면 이 성장 잠재력이 이제 낮아지는 것에 아주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이 발전돼야 된다는 것에 대한 지역에서는 아주 그 강렬한 요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로서는 그렇게 환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말씀 주신 게 더 이상의 기관의 이전은 없다라는 걸 공언을 하셨고, 제가 아까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국정과제 50번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보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법안도 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개헌이 가장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드셨던 신행정수도 특별법하고 배를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외교 단지까지 세종시에 건설하는 계획이 갖고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행정수도 특별법에도 저는 그런 내용들이 당연히 담겨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수도 특별법이라 하면
대통령실과 국회가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논의가 추가적으로 더 붙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내지는 국가 중추 기능이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를 떠나는 일은 이재명 정부 안에서는 없을 거다라는 걸 대통령님도 약속을 하셨고 지난 8월 4일이었죠. 저희 박수현 위원장님하고 김경수 위원장님하고 제가 공동 브리핑 할 때도 확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다만 그거를 우리가 이거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무슨 기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가 고르게 성장하길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가장 빠르게 행정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정권이나 또 다음 대통령이 마음이 변심해서 그 행정수도 특별법의 그 자구를 바꾸면은 또 부처이전이 추가로 가능하다는 논리가 가능하네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국회랑 대통령실이 완전히 행정으로 이전하냐 못하느냐에 행정수도의 완성 여부가 달린 겁니다. 근데 뭐 몇 개의 부처는 항상 더 생길 수도 있고 합쳐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옮겨가는 일은 더 없을 거고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전 고시 관련해서는 옮겨오는 기관들은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진 않은데 옮겨오는 기관들은 명시를 하게 돼 있어요. 행안부는 세종에 둔다. 근데 여기서 다른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규정이 세세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행정수 특별법을 만드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좀 제기해 저기 그 부산 경남이 더 어려웠다 이렇게 표현을 쓰시고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종사는 우리로서는 부산 경남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체감을 모르겠고 그러면 그 역대 부산시장이나 부산 경남지사들을 질책을 해야지 왜 그 우리 걸 여기 있는 걸 빼줘야 되는지 이 논리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저는 우리 기자님 말씀에 사실 사적으로는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 부시장을 할 때도 그렇고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좀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 수도를 완성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세종시를 완성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종시로 접근을 하면 타 16개 시도하고 항상 경쟁하거나 대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분들은 어떻게 세종시 혼자 다 가지려고 하냐 이런 게 그냥 보편적인 생각인데 그거를 저희가 탓할 이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일종의 타협안을 만들고 그럴 때도 행정수도는 세종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국가가 더 이상의 성장 동력을 마련을 못하니까 국가의 중추 기능을 이전을 해서 새로운 행정수도를 만들어가지고 국토 전역을 좀 넓게 활용하자 이런 취지 아니냐. 그러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질 일이고 중앙부처가 이거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한테 뭘 주거나 받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4번 회의를 해가지고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공무원들은 재정 지원이라고 그러고 저는 재정 추진이라고 했어요. 재정 지원은 남 일을 돕는 거잖아요. 재정 추진은 자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법은 국회에서 의결하는 게 맞지만 저는 행정수도 특별법은 정부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강준현 의원님하고 황운하 의원님 만든 법안들의 내용을 받아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시되 반드시 저는 정부의 왜냐하면 자기 살림과 관련한 내용이니까 저는 정부 가급적 입법 내지는 정부가 행정수도 특별법 안을 반드시 내야 된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그 논의를 좀 하게 될 것 같다. 연합뉴스 예, 세종화서 이병입니다. 좀 전에 쭉 제 과정들을 말씀하셨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그 52인 위원 중에 이제 세종이나 충청권 정서를 알고 계신 분들이 다수가 계신 게 지역에서 이제 뭐좀 다행스럽고 그거가 좀 전달이 정부로 됐다라는 데 일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최근에 그 김경수 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으로 있는 그 대통령 직속 그 지방시대위원회 거기에 그 행정수 완성 특별위원회라고 이제 산하기관으로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전 부장님이 포함이 되시고 10몇 분 되시죠. 여기 보니까 그 이춘희 전 시장께서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뭐 추대를 하신 건지 아니면 선출하신 건지 그리고 이제 그 산하의 행정수 완성 특별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 위상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일단은 저도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또 김경수 위원장님도 최 시장님이 맡아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저는 아주 쉽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 지방시대위원회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내용들을 이제 정부 파트너로 이제 이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이제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고급 산특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그거는 벌써 활동한 지 좀 됐고 이제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는 지난주에 만들어서 1차 회의를 했고 내일 이제 2차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떻게 보면은 지방시대위원회의 규정상 특별한 이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출범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행정수도 추진위원회라는 걸 명칭이 약간씩 변경이 있겠지만 행정수도 추진위원회를 두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수도 건설 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신행정수도 특별법하고 좀 비슷한 맥락을 가게 되는데 그 행정수도 특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생기기 전까지 일종의 정부의 장력 정도에서 국토부나 행안부나 여타 기조실, 국조실 이런 데에서 특히 행정수도 특별법 안을 만드는 문제 그리고 지금 당면한 우리 대통령실하고 국회에 이전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 조금 더 넓히면 행정수도권이라는 개념을 좀 잡는 문제까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13명으로 출범을 하는데 우리 법학자, 헌법학자도 좀 포함을 시키기로 했고 전문가분들이 조금 더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위원은 아닌데 우리 행복진이나 기재부라든가 국조실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한 부처들은 가급적 상시적으로 좀 참여하도록 그렇게 진행하자라는 것까지 회의를 했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장관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두 개 특위를 두셨는데 그쪽에 위원장을 맡으신 분들은 지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이슈를 다루는 특위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다른 예우나 뭐 이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뭐 그냥 지방시대위원회가 꼭 해야 될 일을 다루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맡으신 분도 그럼 이춘 전 시장도 회의 아니 시장님도 사실은 약간 예우로 보는 조금 송구한 측면이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해 오셨는데 또 김경수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장님께서 좀 맡아주셔서 카타를 빌려서 큰 케이스가 하셨다. 저 연합뉴스 양현석인데요. 다 끝난 얘기라서 더 안 꺼내도 될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나와서 여쭤봅니다. 해수부 관련된 건데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추진을 할 수 있다라고는 이해는 되는데 저는 지금 국정위에 살동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의원들한테 비대위원한테 물어볼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그 당시에 세종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뽑아놓은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다 입을 닫으셨잖아요. 대부분 입을 닫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입을 열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 한편으로는 이해를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당의 그 이익에 반하는 목소리를 스스로 이제 그 목소리를 못 낸 건데 어차피 이왕 그러면 다 마무리된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죠. 그래야 완전하게 마무리를 짓는다고 생각해. 그냥 지금 어차피 넘어가는 걸로 다 결정이 된 상황인데 이걸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중단할 게 아니고 어찌됐든 세종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 그 역할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죠. 지역에서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 물론 이제 시민들께서도 그렇게 비판적으로 평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행정수도를 빨리 완성을 해서 어떻게든 이 나라가 좀 살기를 여는 게 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종시를 위해서 국가가 이런 거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아까와 같은 똑같은 논리에 빠지고 우리 지금 세종에 계신 언론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불과 1, 20km만 나가도 같은 충청권이라도 저희가 이런 걸로 서로 간에 논의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붕괴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종시를 위한 게 네. 아니라 행정수도로 봤을 때 부처 하나가 저쪽으로 떨어져 나가는 게 오히려 행정수도에서는 역행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근데 그 말씀 그 논리를 뭐 어찌됐든 대통령 판단에 의해서 내린 거기 때문에 그걸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더라도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그런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기회를 못 만들어낸 지역 의원님들이나 지역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사실 눈치 보고 말을 못한 부분들이 크니까. 아예 그 당시에 지금 그때 한참 얘기가 있었을 당시에도 어느 정도 얘기는 하고 논의는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자라는 게 주된 그 주류 목소리였지만 그마저도 외면을 한 거였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준현 의원이나 시에서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대통령께서 좀 소구하고 양해를 바란다는 부탁을 말씀을 좀 드렸고 제가 직접 듣지 못했지만 우리 강준현 의원이나 그런 분들도 아마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고 시민들한테 좀 소구한 마음이 크죠. 근데 우리가 그걸로 문제가 끝난 게 아니고 어쨌든 지난 대선 때 아니면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 민주당이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그 노력하고 좀 같이 평가를 좀 해주시냐.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어쨌든 이번에 대통령이 행정수도 특별법도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대통령실 완전 이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한 거는 또 좀 우리 시민들도 좀 좋게 평가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같이 드네요. 대통령을 계속 몰아주는 게 아니고 아니 그 지역 의원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대의민주주의 차원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지역민들의 표를 받아서 뽑힌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자기 역할을 못한 데에 대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큰 대신할 얘기는 그건 아니니까. 아닌 거고.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시민들한테 소구하게 생각한다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 그러는데 의원의 이제 10개가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국민투표를 진행을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전제가 까졌는데 그 10개를 국민투표를 할 때 다 올려가지고서 거기서 투표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국민투표를 올리는 항목도 올리기 전에 또 한 번에 무슨 또 다른 여론조사라든지 투표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건지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해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꼭 필요한 거는 국민투표 절차법, 그러니까 국민투표 절차에 관한 거는 법률로 새롭게 정비를 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내용을 모르는데 아마 재외국민의 투표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 절차에 관한 거를 하나 새롭게 정비를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이 의제들을 그러면 예를 들면 국회에서 다 반영을 할 거냐 아니냐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특위를 만들잖아요. 근데 정부는
이 10가지는 반드시 다뤄달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 셈이고 그 논의가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초반에는 김필현 씨도 명문화가 빠졌던 걸 알고 있는데 좀 뒤늦게 포함이 된 게 어떤 좀 배경이 있었는지. 아마 국정기획위원 중에 한 분이 아주 끝까지 투쟁을 해서 넣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앞에 있는데요. 계시는 분. 어떻게들 평가를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개헌 관련한 의제로 연설을 한 게 있어요. 후보께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이슈만 들어가고 우리 행정수도 명문화는 그 이슈에 포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8개야. 근데 마치 논의를 하다가 이 지방분권 관련한 그 논의기구도 개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왜냐하면 그것도 별도로 개헌하고 언급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 행정수도 명문화 관련해서는 그 후보 때 우리 세종시에 오셔서 쉽지는 않겠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개헌을 해서라도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 이런 워딩을 직접 하셔서 그걸로 쉽게 말하면 단판을 쳐가지고 결정을 했다. 네. 행정특별법 관련해서 지금 정부 입법이 가능해요. 교감이 정부하고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요. 그거는 그리고 네. 그거하고 일단은 강준현이 발의하는 것들이 어쨌든 정부 집권여당에서 발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좀 명확성도 떨어지고 정확성도 떨어지고 애매하고 법리적 검토를 일반 법률 전문가들한테 했을 때 어폐가 많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완해서 이제 원목적에 행정수도 세종이다 그런 받는 구체적인 법조항까지 다뤄진 것들이 그리고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국회 완전 이전, 대통령실 완전 이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한다. 어차피 결국 개헌이 없어도 국회하고 대통령실이 있으면 청와대에 있으면 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거쳐서 한다. 근데 정부 입법은 가능할 것이냐? 그거 하고 언제쯤 될 것이냐. 또 하나는 정부에서 세종구에서 세종시 자족분행이나 재정이나 이런 살기가 참 퍽하고 그런 걸 인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유치 인센티브나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이 3기 신도시 빨리 해라 지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 자족분행 확충을 해야 되고 비용유치도 해야 되고 먹거리도 해야 되는데 지금 세종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도 우선 행정적인 면, 법 제도적인 면 외에 잘못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저는 행정수 특별법은 우리가 20년 전에 그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특별법 그 추진 로드맵을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때 이제 정부 입법을 했고요.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 현장에서 진짜 주의하면서 굉장히 발빠르게 끌고 왔어요. 그 모델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강진우 의원님이 어쨌든 물꼬를 터주는 이제 법안을 내주셨고 50명 가까이 의원님들이 동참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을 제정할 때는 꼭 어느 한 법안만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법안에다가 또 우리 황은하 의원님 내신 거 그리고 저는 반드시 정부가 그러니까 입법을 누가 의원 입법을 하든 정부 입법을 하든 저는 정부 입법파인데 정부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걸로 우리 살림을 옮기려고 하니 국회에서 논의해 주십사 하는 게 저는 원칙에 맞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족 기능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연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약간 미안했나 봐요. 제가 말도 끝내기 전에 중앙행정기관 추가 지점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당연한 거를 왜 이렇게 뭘 주듯이 말씀하시냐고 원래 그런 거 아니냐 했더니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러셨었어요. 근데 자족 기능 확충은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거하고 우리 시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같이 들어가죠. 이번에 5극 3특이라고 해서 결국은 우리 저는 이제 신수도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충청권 전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런 산업적 기반을 갖추는 게 제일 관심사인데 요즘은 그 클러스터라고 부를 때 그거를 한 도시나 한 지역이 아니라
적어도 충청권 아니면 남한만한 클러스터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시되어 있는 거는 AI하고 모빌리티하고 바이오 이 세 가지 정도를 예시를 들어서 세종시가 그런 것들로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좀 돕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거는 그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국가는 가급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좀 예시를 들었고 또 이번에 그 지특회계라고 부르잖아요. 지방시대위원회가 운영하는 지방정부를 위해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돈을 가급적 좀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처가 쓰는 거 그러니까 통장만 내 통장이지 사실은 남들 중앙부처가 자기들 돈을 우리 통장에 넣어놓다 빼가는 게 아니라 통장에 들어오면은 우리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 의중을 살려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도 좀 담았어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박사님 발표할 때 지특회가 다녀서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세종시 계정 같은 거 거기에 저희는 이미 있으니까 우리는 있죠.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아니 무늬만 계정인데 일단은 이제 시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원래 대선 때 만들었던 공약은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3수도론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그리고 우리 세종을 중심으로 한 신수도권 그리고 이제 남부 수도권 그래서 세 개의 수도권으로 우리나라가 한번 발전했던 이런 거였는데 이제까지는 항상 중앙이 마지못해 지방을 지원하는 지방이 요구하면은 심사해서 줄지 말지 판단하는 건데 국가균형 성장이라는 개념은 국가가 새롭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수단이 없어. 어떻게 해도 안 돼. 수도권만 가지고도 안 돼. 지방은 잠재력을 있는데 그거를 끌어갈 만한 인적인 아니면 R&D 아니면 금융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살기 위해서 지방이 대신해서 그 일을 해준다. 그러니까 약간의 주종 관계랄까 아니면은 일을 보는 시각을 좀 바꾸자는 게 주 관심사예요. 근데 당연히 이제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지특회계가 비용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단계도 늘어나고 사용처도 좀 더 자율성이 커지고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조금 더 조정자 역할을 더 많이 하도록 이제 설계를 했는데 결국은 지방정부들이 어떻게 중앙정부랑 호흡을 맞춰 잘하느냐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되게 오늘 좋은 성과를 발표하러 오신 것 같은데 초치는 것 같아서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세종 시민들이나 시민사회나 그 커뮤니티 상에서는 윤석열 정부랑 이재명 정부가 다를 게 없다. 왜냐하면 해수부 이전할 때 수기 과정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용산으로 간 윤석열과 해수부 이전하는데 수기 과정 거치지 않고 부산으로 내려보낸 이재명 뭐가 다르냐. 그리고 또한 지금 말씀하셨듯이 강준현 의원이나 뭐 시의원들의 지금 발언이나 그리고 강준현 의원이 하신 이 특별법도 세종 이퀄 수도 이런 직접적인 명시 없이 그냥 20년 전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정말 민주당이 어찌 보면 세종시 입장에서는 국가적 과제를 뭔가 수행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세종시 안에서만큼은 자기네들 입으로 막 지역 이기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유력 정치인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세종을 죽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성호 위원장님은 곧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실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해수부 관련된 거는 여러 차례 우리 언론인들도 말씀하시고 시민들도 굉장히 아쉽다 그리고 좀 절차적으로도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죠. 그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소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논의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면 저는 입장이 좀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행정수도를 만드는 길이 근본적으로 그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 그 동력이 약화됐거나 아니면 이 정부가 그럴 의지가 심지어 윤석열하고 비교한다? 이건 저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해주셔야 또 우리 강진호 의원님이나 우리 이런 분들이 아니면 저도 이제 대통령실이나 우리 정부를 가서 정말 시민들한테 혼나고 있고 정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는데 입이 열 개 돼도 별로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우리 약속한 대로 행정수도 특별법을 빨리 제정하는 것만이 우리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 내지는 행정수도를 발휘하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더 좀 가열차게 비판을 좀 해주시고.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좀 구체적으로 세종시에 약속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세종 집무실을 뭐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오겠다 뭐 이런 식의 구체적 약속이 있나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윤 총리는 가급적 세종에 있고 대통령도 세종에서 행사를 계속할 계획이신 건 알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수도냐 세종시냐라는 맥락에 자꾸 빠질 위험이 있어요. 저희로서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거는 국회랑 대통령실이 아예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서울에 있을 수가 없어. 있을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될지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죠, 저 뒤에. 네, 좀 짧게 하나 좀 여쭤볼게요. 뭐 일단 계획에 반영됐으니까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일단 실행력 확보 같아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출범 초기에는 뭐 거창한 얘기들이 많이 난발을 했지만 결국은 수도권 기득권에 밀려서 어떤 의제를 던져도 결국은 이렇게 추진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끝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대통령 세종집무실이나 국회 세종의사당 뭐 물론 설립하면 좋겠지만 전 정부하고 사실 달라진 건 없어요. 사실 윤석열 정부 때 추진했던 거를 지금 그대로 뭐 속도만 내겠다 약간 미사일구만 더 붙여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완전 이전 필요도 없고 그냥 분원 설립해서 물론 대통령이 세종집무에서 그냥 올해 직무만 하면 사실상 그게 고착화되면서 자연히 행정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의지만 뒷받침이 된다면. 근데 현재 지금까지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과연 현 정부가 그런 의지가 있느냐. 지금 많은 다른 분들도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과연 그 문재인 정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현 정부가 좀 어떤 추진력 확보, 그러니까 명문화 개헌이나 여러 가지 뭐 향후에는 궁극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또 추진 공공기관 이전이나 여러 가지 추진을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좀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좀 의지가 있을지 좀 그거에 대해서 각오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뭐 오늘 몇 번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도시거든요. 행정수도라는 것은 행정수도를 다루는 특별법에 따라서 국가의 중추 기능이 모여있는 곳이 행정수도예요. 그러면 이전 정부들하고 이재명 정부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행정수도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20년 전에 행정수도, 시행정수도 특별법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을 새롭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전 어떤 정부들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시각이다.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가 균형 발전이 당신의 대업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가 중요한 것도 잘 알고 실천하겠다고 약속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국가 상황이 굉장히 여의치 않아서 해야 될 일은 많아요. 근데 또 대신에 약간 여건이 유리한 게 어쨌든 여당이 지금 거의 2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특히 우리 강준현 의원님이 좀 노력을 좀 더 해주시면 우리가 최종 대안, 그러니까 지금 여러 논의를 거쳐서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이 될 때 여야를 합쳐서 200석이 넘게 동의가 돼서 결정이 되면 그 개헌과 똑같은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볼 거고 나중에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도 이미 사정이 충분히
변경됐다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던 자족기능 확충에서 좀 국가 업무를 해주고요. 국가도 이런 거를 해주겠다라고 제시를 하지만 그거는 17개 시도한테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종시하고 특별한 거는 중앙행정기관은 수도권에 있는 거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거. 그것만 우리 세종시가 국가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문제들은 대부분 다 17개 시도들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만 CTX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국회하고 대통령 집무실 입지를 확정할 때 CTX가 어떻게 이 도시의 성장 발전에 기여를 할 거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 거냐. 하나는 충청권을 그걸로 어떻게 연계할 거냐. 그리고 CTX랑 묶어가지고 서울하고 세종이 어떻게 연계할 거냐. 이 세 가지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행복청의 역할도 되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좀 뜻을 모아서 노력을 하면 이 정부 끝날 때쯤에는 그래도 제가 사과해야 된다 이런 소리는 저는 안 들을 자신은 있다라는 말씀을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드리죠. 예. 저 앞서서 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대통령 귀에 들어가는 소리가 좀 커야 제가 커야 그래도 반응이 나올 텐데 지금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우리 세종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지 않다. 뭐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까지 들리거든요. 근데 지금 시민들 반응도 사실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시민들이 그렇게 막 나서서 해서가 안 됩니다. 막 반대를 한다든가 큰 시위가 있거나 또 이렇지도 않아요. 반반이거든요. 뜨뜻미지근한 반응이라는 말이 중앙지 기자들 사이에서도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자회견 내용을 듣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뭐 시민들이 뜨뜻미지근하시다라는 거는 이전 정부들이 다 말로는 화려하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남은 게 없다 보니까 뭐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약간의 그런 반응일 것 같고 그거는 어쩌면은 세종시를 만들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민주당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수도 특별법보다 더 우선하는 과제는 없다. 그러니까 개헌이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지만 개헌 아니면은 행정수도가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여러 분야에서 법률적 판단 그런 시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내년 지방선거 전에 1차적으로 개헌을 시도를 할 텐데 그때 우리 행정수도 특별법을 가급적 지방선거 전에 제정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저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도 최선을 다할 거다. 물론 우리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은 못해도 이제는 뭐 세종시가 행정수도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당이 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민주수사하고 존경합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중에 세종시하고 행정수도하고를 이렇게 분리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세종시가 생긴 게 행정수도 그 행복도시법이 행정수도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분리해서 설명하신다는 거는 저는 동의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행복도시법을 행복수도법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논의가 없었습니다. 행복수도법에 대해서는 행복도시법을 세종시법을 고쳐야 된다. 행정시법을 고쳐야 되기는 맞죠. 그 제주특별법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묘부세가 월등히 차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가 그동안에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냥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 시도분들을 만나는 그분들은 세종시가 모든 걸 다 가져간다라는 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또 세종시냐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국가가 우리 세종시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필요해서 행정수도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이렇든 저렇든 논의 결과 지금 반쪽이 났는데 지금 행정수도를 완성한다고 하는데 그게 세종시 40만을 위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거다.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의 말씀을 좀 드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세종시를 지원해 주세요랑 행복도시를 완성합시다는 타 지역 내지는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약간 좀 설명을 드리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린 거고 특별히 다른 큰 의미가 다릅니다. 세종시법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전면 개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우선순위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세종시에서 살림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상당히 부당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아시겠지만 우리 이해찬 전 총리가 계실 때 만든 제주도 특별법은 거의 한 300개 조문인데 우리 세종시는 A4 2장 반인가 그래요. 그래서 세종시법은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되지만 행정수도 특별법보다 더 우선할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전을 한다 그러면 약간 별개의 논으로 그러니까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하는 차원에서 세종시법을 반드시 손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행정수도를 명문화하고 규정화하는 거보다 더 급한 거는 없다. 근데 별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한테 뭐라 그러는 분들한테 반박용으로 말씀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수도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거랑 좀 횟수가 딱 나가는 거랑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치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배치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행정수도법 밖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시민운동을 벌인다 하면 지금 해수부를 찾아오자라는 시민운동을 벌일 것인가 아니면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운동을 벌일 것인가 만약 선택을 하라 그러면 저는 비판을 받더라도 행정수도 특별법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1시간이 탔어요. 그러니까 해수부 관련해서 지금 1시간째 거의 계속 다른 각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간 거는 간 거고 갈 확률이 높은 거는 할 수 없는 건데 이제 저희가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올 거나 이 미래에 대해서 아까도 뭐 각기 여러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부터 해갖고 지금 현 정부가 좀 무관심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지금 많이 받고 있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듯이 기업 국정기획위원회 계실 때 말하지도 않았는데 미전부터 옮겨야 된다라고 삼시 쓰듯이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5개가 있는데 오늘 우리 모인 기자들 모인 자리에서 지금 똑같은 얘기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혹시 이전이 가능할 만한 도시기에 부처가 있는지와 그다음에 뭐 서울 미등동에 있는 뭐 경찰청 상당히 크잖아요. 뭐 그런 빅딜이나 뭐 선물 같은 게 혹시 있는지 기업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일하실 때 들은 거나 기타 등등이 뭐가 있는지 하나 여기서 터뜨려 주실 수 있을까 하고 두 번째는 아까 금강 수목원 관련해서 이제 국가에서 이번에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그거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아까 단서를 하나 가신 게 세종시가 자구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자구의 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제시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지 하고 마지막 하나 짧게 이거 짧은 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마평으로 좀 많이 나와요. 뭐 세종시장 민주당 후보로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요거에 대해서 밝혀주실 수 있는지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기관은 이미 법안도 있지만 우리 여가부나 지금 왜 그 수도의 약간의 골간, 그러니까 외교부나 국방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제외한 기관은 현재도 뭐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약간의 뭐 자꾸만 좀 수정하면 올 수 있을 거고 아마
오늘보다 더 저한테 비판을 많이 해주시면 더 빨리 오지 않을까 싶어요. 중앙부처들 중에서 서울에 굳이 남아있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세종으로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경찰청은 아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 안 따르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행정수도가 되면 경찰청은 그냥 무조건 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쪽에서는 오는 걸 전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대통령실 논의가 빨라지면은 이 정부 안에서 이제 완공이 되고 입주를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경찰은 아마 그 정도면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하지 않을까. 근데 다른 데들은 좀 복잡한데 경찰은 스스로 정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부 소속이니까 기타 등등 법률을 통하지 아까 뭐 않아도 법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오히려 옮겨오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수목원 관련해서는 뭐 자구 노력은 사실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분들은 다 여러 분야의 일을 하시는데 어쨌든 특정 지역의 현안을 아마 거기에 올린 거는 사실은 저는 박수현 위원장님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서 약간 좀 그랬습니다. 운영위에서 우리 세종시하고 충청의 현안을 드렸는데, 근데 당연히 내용은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연원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지만 당연히 지방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기울여야 된다. 그거는 뭐 쉽게 생각하면은 최소한의 재원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지금 뭐 충남도에서 9월에 추경을 세워서 지금 감정평가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좀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수목원을 산림자원 연구소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충남도는 제가 만나본 느낌으로는 조금 기다릴 용의가 좀 있었습니다. 네. 1년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해법을 찾아야죠. 하여튼 무조건 민간 매각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이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라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세종시에서 계속 이 일을 한다,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 예전에는 여러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국회 분원을 만들자, 지금은 행정수도 특별법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고 저는 실천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정청래 당대표 충청사입니다. 비서실장 충청사, 삼총장 충청사, 한정희 의원님도 충청하고 약간 연구가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이거는 드시고 어쨌든 우리 민주당이 역대 이런 적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위원님 잘 보시고 이 행정도 특별법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고 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 내년 지방선거 전에 관찰하는 걸 목표로 삼고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노력해보겠다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죠. 뭐 시장을 이겨. 시장을. 행정수도법이 아니고 시장을 가급적 하시겠냐 이거를 그러고. 그거는 별개의 것이 아니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리더십인 것 같아요.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어이없어 하는 것만큼 지금 시정에 대해서도 비슷한 느낌이 좀 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인데 이런 정체된 느낌을 시민들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말씀 드렸죠? 네, 뭐 아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대신에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시민분들을 만나거나 언론인 만날 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아까 행정수도 특별법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결정이 나면 나머지 문제는 다 풀리는 거예요. 그게 특별법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 국민들 아니면 타 지역 분들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두면서 좀 일을 상생하는 방향으로 같이 좀 풀어가자. 그러니까 제가 춘천권이 이 공동으로 번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듣기에 그래서 이제 대전이나 충북 남부에서는 사실은 그냥 세종시 혼자 무엇을 하는 거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오는데 뭐 이 정부에서 5급 상직이라는 이제 테두리를 갖기로 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호흡을 맞춰서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떡하죠? 나를 잡아서